안녕하세요. 자기계발 코치 서승범입니다. 간다마 선언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은 제가 3번에 걸쳐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그럴까요? 우리가 감각이 쉬운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어, 책 자체는 목차를 보면 8가지 습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습관을 제가 다 정리해 드렸고, 또 그중에서도 특히 돈을 이기한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서론, 그러니까 사실 서론 부분을 넘어가기 쉽지만 이 책에서는 서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서론에서 특히 악의 에너지를 이용하라 라고 하는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악의 에너지 그러면 뭔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악의 에너지라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너무 안 좋은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플러스 이미지에 대해서 마이너스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겪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심,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안 좋은, 명예욕, 물욕, 네, 화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악의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악의 감정을 잘만 이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악의 에너지를 이용하라고 하는 점을 딱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야, 이거 아무리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고 하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걸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많은 성공 법칙들은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기 위한 나중에 뭔가 인터뷰를 당하던가, 당한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인터뷰를 할 때, 후세에 전달하기 좋은 얘기들만 하죠. 결과론적인 얘기들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 자기도 왜 성공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얼마든지 인터뷰에서 또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법망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악한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굉장히 악랄하게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는 쉽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다모산의 이 책이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다 절판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간다모산 책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되어버렸다는 거는 또 10년 만에 또 개정판이 나왔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책이고요. 5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간다마 선이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400만 부 이상을 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 이 책은 유난히 잘 팔렸고요. 왜 이 책이 이렇게 잘 팔리나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렇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비상식적 성공 법칙 성공하는 법칙을 있는 그대로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더 관심이 가지신 분은 제 특강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미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었습니다만 이 책의 이전에도 그리고 이 책의 이후에도 이런 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런 책이 있다라고 하는 분은 저에게 꼭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런 책은 아직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더 이상은 안 나오더라고요. 간다모 선생도 37살 때 이 책을 썼거든요. 지금은 56살인데 37살에 쓴 책입니다. 37살에 어떻게 보면 한참 젊은 나이에 성공 법칙을 쓴 거죠. 그것도 비상식적 성공 법칙을.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쓰라고 해도 못 쓴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2번 다시 못 쓰는 거죠. 본인조차도. 그리고 이 책 자체도 원래는 책으로 낼 생각이 없었대요. 청년회의소 같은 데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음껏 얘기해도 좋다. 그래서 진짜 마음껏 얘기한 걸 바탕으로 나중에 책까지 나왔지만 원래는 이렇게 책으로 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어떤 배경을 보시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모든 건 아니다. 아니다. 돈을 일단 벌어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다. 오만하지 않으면 비싼 가격으로 팔 수가 없다. 등등. 뭐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돈과 마음의 문제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돈의 축과 마음의 축이 있다고 한다면 돈의 축은 간단합니다. 굉장히 돈이 없냐, 쪼들리거나 풍요롭거나 여기서 얘기한 이 그래프에서 보면 가로축이죠. 돈이 굉장히 쪼들리거나 돈이 풍요롭거나. 또 하나 마음은 굉장히 넉넉하고 그렇죠?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런 반면 굉장히 어떤 악하고 가난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로축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되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돈도 없고 마음도 굉장히 가난할 수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부자는 돈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닥 넉넉하지 않을 수 있겠죠. 약간 이게 여기서는 억만장자라고 이렇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어 원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정말로 풍요로운 정말로 풍요로운 부자. 그러니까 억만장자가 정말로 풍요로운 부자냐 이건 또 다른 말이겠지만 여기 4번은 정말로 풍요로운 부자라는 거예요. 돈도 넉넉하고 마음도 넉넉하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써놨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뭐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지만 근데 자체하더라도 보통 종교가라고 하면 마음은 굉장히 넉넉하고 선하고 돈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을 일컬으겠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자 여기서 돈도 벌고 그다음에 마음도 넉넉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풍요로운 부자 뭐 여기서 얘기한다면 억만장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쪽 근데 일본에서 4번으로 직선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막상 직선으로 가고 싶냐?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져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들 망설, 야 내가 먼저 돈을 벌어야 되나? 돈을 먼저 벌어야지 하고 막 하려고 우측으로 가려다가 아니야.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선한 영향력, 마음을 진짜 풍요롭게 해. 또 우로 또 가려고 합니다. 이도 저도 못하고 결국은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헤매는 거죠. 계속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똑바로 직선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빠른 길은, 정말 빠른 길은 일단은 돈을 벌으라는 겁니다. 일단은 돈을 벌고 돈을 번 상태에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갖게 하는 그게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에너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마이너스적인 에너지 굉장히 내가 그랬는데 두고 봐라. 내가 두 번 다시 니네들한테 지지 않겠다. 두고 봐라.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분명히 돈을 벌어서 뭔가 보복은 아니지만 내가 뭔가 확실하게 갚아줄 거야.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떤 마이너스의 에너지 그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일단 돈을 벌으라는 겁니다. 근데 돈을 번 사람들이 대부분 기부를 하거나 좋은 데 많이 쓰려고 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마이너스 에너지, 악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걸 선한 에너지로 상쇄한다는 거예요. 상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기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일수록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악의 에너지, 악의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일단은 돈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스텝을 의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의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까 실제 문제로 악의 감정이라는 거는 매우 아주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잘만 활용하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양쪽으로 잡으려면 안 되고 먼저 돈을 의식하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돈을 번 상태에서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겠다고 진짜 마음도 돈도 풍요로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자가 되겠다. 마음도 풍요로운 부자, 돈도 풍요로운 부자. 이런 것들을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름길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적 상공 법칙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간담화서는 이런 식으로 이 감정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답니다. 처음에 간담화서가 외교관이었지만 바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동경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전부 주변엔 동경대 출신의 외교관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죠. 자식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나는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겠다. 너무 그게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간뒀는데
그래서 컨설팅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야, 네가 뭐 얼마나 하면 하겠어? 어? 네가 그 관료 출신인데 뭐 얼마나 하겠어? 이런 식으로 또 거기서도 구조조정을 당하고 또 외국계 자본계의 어떤 가전 메이커 월플에 있었는데 월플 시점장에 냉장고나 세탁기를 판매했는데 바이어로부터 야, 이 바보 자식아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런 식의 그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두고 봐라. 내가 절대적으로 너희들을 완전히 혀를 꺾어 놓겠다. 니네 콧대를 꺾어 놓겠다. 니네들 연봉에 몇십 배나 나는 벌 거야.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악의 감정이랄까 그런 마이너스적인 감정을 엄청 활용을 해서 실제로 간다마 선언에는 이겨내고 돈을 엄청 벌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난 감정, 아주 분노의 감정 이런 걸로 독립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있는 그대로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서론부터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지만 정말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이지만 지금도 통하는 그리고 이거는 두고두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그런 점들이 많이 있는 책이고요. 비상식 성공 법칙은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